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학년도 고2 3월 학력평가 영어 해설에 앞서서 총평을 받고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저는 윤현주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2학년들을 대상으로 쭉 한번 모의고사에 대해서 학력평가에 대해서 함께 했었는데 올해는 여러분과 처음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이 새 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학년 새내기 때와는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시험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의 분위기를 보면 어려웠나 쉬웠나, 나 방학 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각자 의견이 분분하던데, 이 시험이라는 건요, 나의 어떤 지금의 현재에 대해서 몇 점이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실력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나아가면서 발전을 해 나가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요, 본격적인 해설 강의 듣기 전에 전반적으로 우리 영어 영역은 어땠는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고2 학력평가 핵심 짚어보기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이 느꼈던 체감 난도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EBS의 또 핫톡 이런 데다 여러분들 의견을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약간 어려웠다 혹은 보통이었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약간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오랫동안 2학년, 3학년 많은 시험을 봤잖아요. 교사로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보통이었다일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좀 어려웠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있어서는 이 정도 난도가 선생님 보통 수준에 제가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분발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최근의 수능 추세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하는 것들 특별한 신유형 없이 최근의 수능에서 나오고 있던 문항 배치 그대로 난도도 한 2학년 수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되면 1학년을 마치면서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선 이 정도는 해야 1등급을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가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문항 배치라든가 각 문제의 난도 같은 거, 최근에 있어서 가장 학생들이 좀 버거워하는 게 빈칸은 물론이고 문장 넣기, 순서 이런 것들, 아무래도 이번 시험에서도 그런 난도도 비슷하게 여러분께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1학년에 비해서는 문장이 좀 길다라는 느낌, 그리고 지문 자체도 조금 길어졌습니다라는 거 느낄 거예요. 2학년이잖아요. 당연히 3학년 가면 요거보다 한두 줄 정도씩 조금 더 길어질 거고, 어휘에 있어서도 1학년 어휘에다가 좀 더 보태지는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글을 술술술 읽어가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핵심 단서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좀 길거나 또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문력은 필수적으로 2학년에서 단단히 다져주셔야 3학년에 올라가서 수능 준비할 때 훨씬 수월하거든요.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거, 그럼 그 중에서도 오답률이 높은 문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EBS에 많은 의견을 준 친구들의 의견을 보니까 장문 독해 어휘 42번 있죠? 그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엔 글의 순서 37번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려웠을까요? 그러면 요거는 저랑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빈칸 문제는 늘 이렇게 좀 어렵다라는 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빈칸이 31번부터 34번까지 주로 4개의 문항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33번, 34번이 좀 어려워요 라고 느끼는데, 이번에는 31번을 좀 놓친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요것도 꼼꼼히 여러분 설명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아니고 예년과 좀 다르게, 보통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정도에서는 이렇게 탑5에 올라오는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 크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주제 파악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더라고요. 저도 풀어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좀 이런 데 있어서 뭔가 마무리하고 요약하는 데 좀 힘들었겠구나,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23번 그리고 이번엔 어휘 문제까지 요 정도, 그리고 바로 뒤 이어서는 나머지 빈칸 추론 문제, 그 다음에 순서 그리고 문장 넣기 정도에서 쭉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여기 한 5-6개의 문제를 내가 몇 개나 더 맞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한두 개, 두세 개 실수한다 하더라도 1등급까지는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5개를 다 틀렸다라고 하면 1등급에서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 등급을 좌우하는 문제 유형들이 이런 게 있으면서 여기에서 내가 몇 개 정도 놓치지 않고 가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것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왕 우리 3월 처음에 학력평가 보셨으니까 2학년 영어학습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다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풍부한 어휘력은 영어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어휘 암기하는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3학년이 되면 이제 많은 실전 문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정작 기초를 다질 만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2학년 출발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해서 EBS의 많은 구문이나 기본 문법 강좌들, 짧은 것들 많거든요. 바로 하나 선택해서 탄탄한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구문력, 문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도록 2학년 처음에 기초를 좀, 그리고 계획을 좀 잘 잡아서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휘에다가 구문력, 그러면요, 다양한 소재에 꾸준히 독해, 하루에 지문 하나라도 좋아요. 하루에 하나라도 꾸준히 읽어가면 내가 공부한 단어라든가 구문 같은 걸 적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2학년 처음에는 하루 한두 지문이면 충분해요. 근데 2학년 중반쯤 가면 하루에 지문 2-3개 정도는 읽어야 될 거려. 3학년 되면 그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미리 준비해 두면 훨씬 3학년 수험생이 되었을 때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총평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바로 1부 듣기 평가에서부터 정확한 영악한 해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